어머니가 받자마자 대뜸 그러시더군요. 너 요즘 어디서 뭐하니? 그렇게 어머니는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이것저것 마구 물어보셨죠. 그 당시 부모님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셨는데 노래하기 전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 기획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의 물음에 대충 얼버무리며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꿈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어머니 꿈에 제가 새로 이사를 했다며 집들이로 어머니를 초대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 바닥이 찰랑찰랑하게 물이 차 있더랍니다. 너무 이상해서 속으로 얘가 왜 이런 데 살고 있나 생각하는데 어린 남자아이가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며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일 없다, 그거 개꿈이다, 잘 지내고 있고 목소리는 감기에 걸려서 좀 쉰 거다, 그런 말로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기타 동생의 꿈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대뜸 그러더군요. 아이고, 신내렸네. 바다 걸어가고 까마귀 날고 점쟁이 방울 받아야 하고 그게 무당팔자 말고 또 있나? 걔는 뭐하는 애야?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이 원래 이상한 턱이긴 한데 기타 녀석이 가장 많이 강렬하게 반응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호신불 준 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 여기서 호신불이란 부적과는 개념이 좀 다른데 일종의 앵막인 물건입니다. 어머니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하셔서 늘 지갑 속에 갖고 다녔는데 별일 없을 때는 잘 모르다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참 든든하더군요. 사람 심리가 참 재밌습니다. 그 무렵에 제일 이상했던 것이 사실 드럼 형님이었는데 제일 작은 방을 혼자 썼던 형님은 코골이가 워낙 심해서 옆에서 잠을 못 자는 정도였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형님은 아주 건장한 체격에 말 그대로 산적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소탈한 성격에 부근한 동네 아저씨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형님이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겁니다. 마치 지구 내핵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다크서클은 한없이 내려와 있고 그렇게 건장하던 양반이 생기가 없어졌는데 조금 자다 말고 뜬금없이 낚시를 가자더군요. 형님이 워낙 낚시를 좋아해서 춘천에 간다고 했을 때도 낚시 실컷 하겠다며 좋아했는데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낚시터에서 살 줄은 몰랐습니다. 드럼 형님은 팀에서 오래된 멤버였고 마스터 형님이 많이 신뢰하던 분이라 낚시를 다닌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었죠. 그 무렵 제가 아주 이상한 일을 겪고 베이스랑 싸우게 되었는데 이야기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녀석도 만만치 않게 독특하고 엉뚱한 면이 많았습니다. 살짝 4차원스럽기도 했고 눈의 초점이 항상 흐리멍텅한 게 기타 동생과 함께 요주의 인물이었죠. 원래 밤무대 라이브 팀은 멤버 하나가 사고를 치면 팀 전체가 위험해지는 분위기라 서로 간의 신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기타와 베이스는 밤일이 처음이었고 언더그라운드와 방송 쪽에서 세션을 뛰었다고 들었는데 베이스 녀석은 기본 실력이 부족해서 멤버 형님들에게 구박을 받기 일쑤였죠. 녀석은 우리 방에 딸린 다락방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은 짐을 놔두는 곳이라 사람이 지내기 불편했는데 베이스가 자기는 여럿이서 절대로 못 잔다며 꼭 다락방에서 잠을 자겠다고 우기더군요. 처음에는 혼자 원룸을 얻어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밤무대 팀은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몰라서 저희가 말렸습니다. 아무튼 캐릭터로 따지면 만만치 않게 할 얘기가 많은 녀석이 베이스 동생입니다. 어느 날 오후 무렵 그날도 잠을 설치고 멍하니 마당을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베이스 녀석이 다짜고짜 저에게 윽박을 지르는 겁니다.
아, 형. 이제 장난 좀 그만해요. 그 말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너한테 장난을 왜 하냐? 그렇게 소리쳤는데 그때 저도 그놈한테 열받는 일이 있어서 마침 잘 됐다 싶었죠. 그때만 해도 그쪽이 위기질서가 확실했던 시절이라 이렇게 버릇없이 나올 때 한번 질러줘야겠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세게 나오자 녀석은 새침하게 절 째려보더니 휙 돌아서서 가려고 했고 전 녀석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이씨, 너 태도가 그게 뭐야? 똑바로 말 안 해? 아니, 형님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새벽마다 제 방문에 대고 여자 목소리 내면서 장난치잖아요. 자꾸 이상한 말만 하고. 그런 동생의 말을 들으니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멍한 얼굴로 서 있으니 녀석도 뭔가 이상했다 싶었는지 제 눈치를 보더군요. 그러니까 녀석이 하는 말이 베이스 연습을 좀 하고 자려고 누우면 문 밖에서 자꾸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자 보컬들이 남자 방에 들어올 리도 없고 기타는 장난칠 녀석도 아니고 건반 형님도 나이가 있던지라 그런 장난은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베이스가 절 범인으로 단정지었던 거죠. 야, 그게 말이 되냐? 지금 목이 쉬어서 높은 코러스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냐?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장난을 쳐? 그러자 녀석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형님, 저 무서워서 여기 못 있겠어요. 저 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울상이 된 녀석을 보니 더 이상은 말을 못하겠더군요. 사실 저도 새벽에 다락방 쪽에서 가끔 여자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뭔가 조곤조곤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단순하게 여자 보컬들의 방에서 난 그 소리가 공진이 되어서 안에서 타고 온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땐 그냥 무심히 넘겼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우리 팀 여자 보컬들은 일 끝나고 오자마자 씻고 바로 기절하다 잠들었다는 거였죠. 베이스랑 둘이 마당에 서서 벙쪄 있는데 외출을 나갔던 마스터 형님이 들어왔습니다. 아, 형님, 어디 다녀오세요? 야, 베이스. 너 어제 숙소에 여자 데리고 왔냐? 네? 제가요? 아니요. 아니라고? 네. 제가 왜요? 하긴 요즘 여자가 한복 입고 돌아다닐 리가 없지. 그러면서 형님은 뭔가 더 물어볼 틈도 없이 집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고 저와 베이스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큰 형님을 따라 안으로 쫄래쫄래 들어갔습니다. 자자, 오늘 일 끝나면 다들 숙소로 모여. 잠깐 할 얘기가 있다. 그런 큰형님의 말에 다들 별말이 없었고 이러나 저러나 일은 해야 했기에 그날도 어김없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드럼 형님의 박자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제멋대로 왔다 갔다 박자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드럼이 그렇게 하면 보컬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형님이 오늘 왜 저러나 하고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드럼 형님을 힐끔 쳐다봤는데 어랍쇼, 형님이 자면서 드럼을 치고 있는 겁니다. 형님은 만사가 귀찮다는 듯 왼손은 하이넷 위에 걸쳐놓고 오른손 한 손으로만 드럼을 쳤는데 눈 감고 자면서 치는 거예요. 어쩝니까? 저는 노래를 하고 있고 옆에 여자 보컬에게 손짓을 하니 보컬이 쪼르르 가서 형님을 깨웠습니다. 팀 분위기는 정말 개판이 되었고
그럭저럭 마무리한 뒤 그날 숙소에 있는 큰형님 방에 모였습니다. 니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나는 이 집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어. 아는 사람 있냐? 그런 형님의 말에 처음에는 슬슬 눈치만 보던 멤버들이 하나둘씩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아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여자, 그리고 공튀기며 노는 어린아이가 나오는 꿈 이야기와 여자 목소리의 환청은 멤버 대부분이 경험을 했더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자 보컬 2명은 방을 같이 썼는데 머리를 감을 때마다 옆에서 찰박찰박하고 누군가 같이 씻고 있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난다더군요. 그냥 환청과는 전혀 다른 아주 생생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였죠. 뭔가 이상해서 행동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또 안 들리고 다시 머리를 감으면 옆에서 바로 찰박찰박 씻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머리 감을 때마다 그랬다고? 야, 니네 안 무서웠어? 아, 무섭죠. 그래서 요즘에 머리 잘 안 감잖아요. 이런 썩을. 어쩐지 요즘 노래할 때 꾸리꾸리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니. 아무튼 이야기를 모으면 모을수록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무렵에 기타 녀석은 이미 다들 포기한지라 멍하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큰형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일 가게 가서 지배인한테 숙소 옮겨달라고 말해야겠다. 그런데 그때까지 조용하던 드럼 형님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큰 소리로 큰 형님에게 대드는 겁니다. 아, 그 참.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요, 귀신이. 그 듣자 하니까 귀찮게 뭘 또 이사를 가요. 그냥 대충 여기 있다가 팀 내리면 서울 가면 되지. 그리고 니들도 호들갑 좀 떨지 마라. 니들이 다 겁이 많아서 착각하는 거야. 이건 또 무슨... 드럼 형님이 평소에 큰 소리를 내거나 화내는 성격이 아닌데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다들 서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멤버들 모두 큰 형님 방에 모여 있고 거실엔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때 그 공포감이란. 다들 눈이 왕방울만해졌고 여자 보컬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뭔가 그 소리가 더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아무튼 다들 눈치만 보고 있길래 제가 용기를 내서 방문을 열고 거실을 봤는데 헐, 벽에 세워놨던 제 기타가 바로 한가운데에 팽개쳐져 있는 겁니다. 네크가 부러진 채로 말이죠. 창문도 다 닫혀 있었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벽에 잘 세워둔 기타가 혼자 거실 한가운데 자폭을 하다니. 그날 회의는 거기서 마무리됐습니다. 확인하지 못할 그 무언가, 그리고 일련의 공포스러운 일들만 공유한 채로 말이죠. 그 시점에서 기타 동생은 팀에서 내보내기로 거의 확정됐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증세가 심해진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결단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손이 움직이지 않아서였습니다. 기타를 치는 녀석이 손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처음 증상은 매일 나오는 기타 솔로 부분을 건너뛰는 거였는데 뭐 가끔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쳐도 녀석이 리듬을 점점 빼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녀석이 다른 건 몰라도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강해서 자기 파트를 빼먹거나 설렁설렁한 적은 전혀 없었거든요. 하루는 제가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야, 요즘 리프가 왜 그래? 많이 비잖아. 그랬더니 녀석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형, 그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손이 안 움직여요.
그게 무슨 말이야? 기타가 손이 안 움직이면 어떡해? 진짜예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손이 안 움직여요. 그 말을 듣는데 어머니가 해주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 내린 사람이 신을 자꾸만 거부하면 제일 먼저 밥벌이를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런 이유로 녀석은 팀에서 빠지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고 새 멤버로 제가 아는 친구가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전전팀에서 알게 된 기타 담당인데 그 녀석도 놀고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바로 코를 외치더군요. 그래서 기존의 기타 동생은 그 주까지만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새로운 멤버가 오기로 한 겁니다. 밤 무대 레퍼토리야 뭐 거기서 거기인지라 섹션이나 엔딩 부분만 좀 맞춰보면 무대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제가 새로 오는 멤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근데 여기 귀신 나오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녀석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한다며 귀신보다 목구멍이 더 문제라고 쿨하게 말하더군요. 이런 밥통 같은 놈을 봤나. 아무튼 그렇게 기타 동생은 팀에서 빠져 서울로 갔습니다. 뭐 가자마자 안산에 있는 다른 팀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죠. 당시 기타 동생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나름 정이 들었던지라 전 녀석이 안산팀에 들어간 후 통화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녀석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